퇴사, 완벽 준비. 이대로만 퇴사하면 손해 없이 돈 벌고 퇴사합니다. 퇴사, 해야 될 액션 모두 정리했어요. 대기업, 외국계, 중소기업, 공장 5번 이상 퇴사 경험 있는 류턴이에요. 거기에 퇴사 전 체크리스트 영상 30개 보고 압축 정리했어요. 이 영상으로 퇴사 체크는 종결하세요. 그리고 우리 목표, 예의 있게 퇴사, 웃으면서 퇴사. 하지만 절대 손해 안 보고 모조리 챙길 겁니다. 바로 갑니다. 우선 서류부터 모조리 정리할게요. 여기 표를 보세요. 총 챙겨야 될 서류는 7개예요.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경력증명서 등등이 있죠. 표로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기억해야 될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원천징수 영수증은 나중에 홈택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세요. 막 싸우면서 내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경력증명서의 경우 최대한 여러 장 많이 받아놓는 게 좋아요. 보통 시스템이 갖춰진 대기업의 경우 나중에도 편하게 원할 때마다 발급받을 수 있지만 작은 회사는 그때마다 연락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꽤 불편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연락해야 될 때가 온다고 하더라도 쥐죽은 듯한 목소리로 좀 부탁드려요 전혀 할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경력증명서 요청하면 회사는 발급해줄 의무가 있어요. 퇴직증명서도 마찬가지고요. 퇴사를 고민할 때 이제 이 표 보고 서류 체크하면 되세요. 다른 사람, 말 바꾸기 많이 당해보셨죠? 퇴사를 이야기하면 회사나 상사는 대부분 말리려고 해요. 왜냐면 손해니까요. 그래서 거짓말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을 남겨야 돼요. 이메일,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메일 안에 넣어야 될 것 모두 말씀드릴게요. 입사일, 퇴사 예정일, 그리고 퇴사 예정일까지 남은 연월차 어떻게 사용할 건가? 총 근무일은 어떻게 되고 퇴직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수인계는 어떻게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발급을 요청하는 서류들, 그리고 인사팀, 직속상사, 관련 담당자 모두에게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무엇보다 깔끔하게 기록을 남기고 말 바뀌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딸리니까 언제 그랬어 이러면서 제가 말로 이야기했던 것들 못 들은 거 취급하더라고요. 다행히 여유 타임이 있어서 일주일 정도 더 일했지만 사실 썩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메일부터 쓰면 안 돼요. 너무 정없잖아요. 어쨌든 퇴사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 두 단어만 기억하면 되세요. 한 달 전 직속상사. 괜히 내 포지션 사람 구하기 힘든데 미리 이야기해줘야 되지 않을까? 걱정 마세요. 회사는 알아서 잘 굴러갈 거예요. 그리고 인사팀에 가서 이야기하고 혹은 직속상사 건너뛰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직속상사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후임 구해줘야 되는데 미리 말해줘야 되지 않나? 혹은 누군가한테 이야기 먼저 해야 될까? 걱정들 너무 많이 하세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회사와 우리는 뭐라고요? 계약관계요. 친구가 아니에요. 계약대로 하면 깔끔해져요. 우리들의 이번 목표 기억해주세요. 웃으면서 예의 있게 퇴사. 하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기예요. 한 달 전 직속상사한테만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퇴사 통보하시면 됩니다. 기차에서 사람 내린다고 기차가 멈추지 않더라고요. 이제 여러분을 챙기셔야 될 때예요.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상사와 이야기할 때 꼭 요청해서 챙겨야 될 것이 있어요. 이직, 개인사업, 프리랜서, 유학 등 여러분의 미래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예요. 다른 영상에는 없는 부분이니까 꼭 챙겨서 말씀드릴게요. 놀랬어요. 왜 갑자기? 나한테 돈을 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지역가입자가 보통 더 건강보험료가 비싸요. 그래서 가족 중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나를 피부양자로 신청해 놓는 게 훨씬 좋아요. 저는 몇 개월 정도 돈을 내다가 나중에 바꿔가지고 굳이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냈었거든요.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장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 하시고요. 피부양자 등록 신청 메뉴란이 있어요. 거기에서 신청, 필요 서류들 업로드하면 정말 간단해요. 가족관계 증명서 서류가 필요한데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사이트에서 PDF로 다운받아서 제출하면 되세요. 여러분은 저처럼 손해보지 마세요. 압박받았어요. 처음 퇴사할 때 퇴사 결정 바꾸려고 상사들은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가 많아요. 고가평가 기준에 팀원의 퇴사가 있어가지고 막으려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다시 채용해서 가르치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으려고 할 때도 많아요. 미리 알려드릴게요. 퇴사할 때 상사가 하는 말들. 지금 나가면 우리한테 너무 피해주는 거야. 죄책감 자극하는 거고요. 너가 나가면 누가 그 일을 하냐? 책임감 건드는 거고요. 너 진짜 퇴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여러분의 확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고요. 다른 회사 가도 똑같아. 별거 없어. 새로운 도전 만류하는 거고요. 회사 밖은 지옥이야. 막연한 여러분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고요. 정말 퇴사해도 후회하지 않겠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거고요.
너 부족한 부분 더 챙겨줄게. 너 진짜 부족한 애야. 라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고요. 이제 퇴사 면담할 때 이런 말들 듣게 될 텐데 의도를 알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대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꼭 이 말들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 번의 퇴사를 하면서 공격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알고서도 흔들릴 때가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스케줄, 여러분만의 일정, 항상 회사에 우리 맞춰 살았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되세요. 희망 퇴직일을 꼭 정하고 퇴사 면담을 진행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협상과 같아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건 여러분이 우위에 있는 협상이에요.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통보예요, 통보.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법적으로 문제되고 잘못하는 게 전혀 없잖아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죠? 예의 있게 웃으면서, 하지만 손해 안 보고 모조리 챙기면서 퇴사하기. 희망 퇴직일은 고정하고 면담하되 여러분이 회사 그만 나오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협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확정된 일정으로 핑계를 대시면서 가는 게 가장 편해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일정, 혹은 다른 이직할 곳 입사 일정, 가족 관련 일정, 학업 일정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나누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너무 소중하잖아요. 꼭 시간 아끼세요. 진짜 현실, 그 이야기예요. 당장 이직하는 게 아닐 수 있죠. 그러면 돈에 대한 압박을 무조건 받기 시작해요. 모아둔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미리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진행해 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직장이 없으면 대출 받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금리도 높은데 굳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정말 모르더라고요. 퇴사하고 프리랜서 한다던가 개인 사업을 한다던가 직장 다닐 때보다 대출 조건이 불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여유 자금이 없으면 결정을 할 때 돈만 아끼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돼가지고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여유 자금을 확보해 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대출도 어플로 정말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꼭 고민해 보세요. 퇴사 사유를 많이 고민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개인 사유가 무난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업급여가 관련되기 시작하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출퇴근 3시간 이상으로 변경될 때,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치료나 간호가 필요할 때, 직장 내 괴롭힘, 회사의 법규 위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퇴사 사유 적으셔야 돼요. 퇴사 사유에 그냥 개인 사유 그냥 휙 적어버리고 퇴사해버리면 나중에 실업급여 요청할 때 증빙할 일이 너무 많아져요. 일 열심히 했잖아요. 회사에서. 그래서 나온 결과물들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어요. 다만 절대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 혹은 계약사항에 위반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세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필요할 수 있는 것들 백업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계약과 법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세요. 저는 예전에 퇴사하면서 대표님께 견적서, 제안서 폼들 제가 나가서 써도 되냐고 여쭤보고 가지고 나와서 로고를 바꿔서 활용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기억이 사라져요. 한 달만 지나도요. 그러니까 꼭 미리 퇴사하기 전에 본인의 이력, 포트폴리오, 경력 업데이트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퇴사를 하면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도 없고 당연히 가지고 나오는 것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일들을 확인하면서 수치화해가지고 포트폴리오와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면 나중에 훨씬 좋아요. 꼭 이직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는 거 꼭 추천드려요. 추천서,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던지요. 그렇기 때문에 퇴사 전에 꼭 받아놓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직을 할 때, 프리랜서 프로필에, 혹은 해외 유학 갈 때도, 혹은 개인 브랜딩에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같이 눈앞에 있고 한 공간에 있을 때 부탁하는 게 그래도 좀 쉬워요. 나중에 퇴사하고 한참 동안 연락 없다가 갑자기 추천서 좀 부탁드려요 이러면은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퇴사하기 전에 한번 꼭 요청하시는 거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 중요하잖아요. 나가기 전에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에 맞춰서 커피 한 잔 혹은 밥 한 끼 해도 괜찮고요. 10년 전에 회사에서 만났던 상사, 5년 전에 같이 일했던 대표님, 다 좋은 형, 친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분명 있어요. 그래도 좋은 분들과 관계는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소문내라고? 퇴사를? 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퇴사를 외부 업체, 고객사 이런 데 꼭 소문 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정말 의외의 제안이나 기회가 올 때가 많아요. 저는 2번째 회사에서 퇴사를 할 때 일주일 만에 같이 비즈니스 해보자 이런 제안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진행을 했고 지금 생각해도 좋은 방향으로 갔던 것 같아요. 숨기는 것보다 말하면 로또 같은 기회가 충분히 올 수도 있어요.
혹시나 나중에 저기 왜 유니폼 반납 안 했어요? 그때 노트북 전원선 왜 반납 안 했어요? 퇴사했는데 이런 이야기로 통화하고 그러면 서로 기분이 좀 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관련해서 문서나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는 처음 퇴사했을 때 정말 세상 밖은 지옥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두려워하기도 했고 불안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회사가 대기업이었는데 안정된 곳을 벗어난다는 무서움이 있었어요. 실행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조금은 가지고 있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런 다음에 막 꿈같이 대기업 퇴사하니까 잘 됐어요. 이런 이야기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꽤 오랜 기간 백수 생활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결정이 후회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스텝도 없었을 거고 제 인생의 선택권을 스스로 가져오는 길을 가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퇴사를 고민하고 혹은 결정하셨다면 여러분의 결정을 완전 응원해요. 인생의 선택권을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래요. 저는 계속해서 퇴사하면 뭐 해먹고 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